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물리량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쉽게 접하는 식, 중학교 때부터 배울 거예요. 거속시라고 표현을 하죠. V는 T분의 S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 식을 토대로 물리학에서 기본이 되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물리량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학 1을 처음 배우게 되면 이동거리와 변위를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점, 이동거리는 이제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고,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변위를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동거리와 변위를 우리는 둘 다 이제 보통 S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S에서 이동거리는 그냥 S, 변위는 S 위에 화살표가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이 개념이 바로 벡터와 스칼라의 구분으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위와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크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물리학 1 책을 보시면 이동거리와 변위는 둘 다 그냥 S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속력과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력 그리고 속도를 표현할 때 사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력은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이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자를 쓸 때 위쪽에 이제 벡터 표시, 화살표를 같이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한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벡터 있죠. 이 벡터는 사실 물리학 1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하와 벡터,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배우던가 아니면 물리학 2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1에서는 교육과정의 흐름상 이 화살표를 표현하지 않고, 화살표를 이제 그리지 않고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좀 보겠습니다. V는 T분의 S, 그리고 밑에도 V는 T분의 S예요. 근데 밑에는 V와 S에 이 화살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V가 속도고요, S는 변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식에서는 속도와 변위가 아니라 속력과, 여기는 이동거리가 되겠죠. 네. 사실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S와 V에 화살표가 달려있느냐 아니면 달려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동거리와 변위 그리고 속력과 속도를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수업,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이런 물체 운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위에 있는 식 V는 T분의 S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1에서는 물체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경우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처음에는 이제 0m 지점에 있다가 예를 들어 100m 지점에 있는 경우예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처음에 0m 지점에 있다가 100m 지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50m 지점까지 온 경우입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물체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를 방향으로 설정을 하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그냥 공통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1번 상황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100m를 이동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동하죠. 실제로 이동 거리는 100m가 됩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 변위를 보시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비교해보면 변위는 플러스 방향으로 100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이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동거리의 크기랑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속도랑 속력을 구했을 때 위에다 쓰겠습니다. V는 T분의 S, 그리고 속도를 구할 때도 V는 T분의 이제 변위를 할 때 물론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값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크기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때는 이동거리와 변위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값 자체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속력과 속도도 마찬가지야. 값 자체는 똑같아요. 하지만 밑에 있는 상황 2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경우를 보시면 처음에 0m 지점이 있다가 오른쪽으로 100m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50m로 갑니다. 그럼 이때는 이동거리는 150m인데 변이의 크기를 보면 처음과 나중에 차이가 50m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속력과 속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할 때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상황처럼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 그리고 속력과 속도의 크기를 같다라고 놓고 그냥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향이 바뀌는 경우, 2번 상황과 같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제 속력과 속도, 이동거리와 변이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